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일부 음식은 냉장 보관 시 맛이나 식감이 떨어지고 냉장고 내에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냉장고에 잘못 보관하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음식들과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음식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싹이 난 감자는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냉장 보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자에 포함된 전분은 차가운 온도에서 당으로 변하고 이 당이 고온에서 가열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한 바 있으며 감자와 같은 고탄수화물 식품을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조리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냉장고가 아닌 서늘한 곳에 빛이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하고 사과 한두 개를 함께 넣어주면 좋은데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가 감자의 발화를 억제하여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양파와 함께 두면 양파의 수분을 감자가 흡수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보관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에 좋지만 보관 방법에 따라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참기름과 들기름은 보관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맛과 향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데요. 참기름은 볶은 참깨에서 짜낸 기름으로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어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실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침전물이 생기면서 기름이 굳고 고소한 맛과 향이 떨어지므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들기름은 산패를 막아주는 성분이 부족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빛과 열에 매우 민감하여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하고 병을 신문지나 천으로 감싸 빛을 차단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개봉 후에는 1개월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참기름과 들기름을 2대 8의 비율로 섞어 리그난 성분이 더하면 영양소도 더욱 풍부해지고 보관 기간도 2배로 늘어나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생닭입니다. 생닭을 구매해 요리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바로 캠필로박터라는 식중독균입니다. 이 균은 주로 동물의 위장에서 서식하며 감염되면 발열, 두통,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주로 생닭을 제대로 익히지 않거나 생으로 섭취할 때 감염되는데요. 문제는 요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교차 오염입니다. 생닭을 씻을 때 물이 튀면서 다른 식재료나 주방기구를 오염시킬 수 있고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가열하지 않고 먹는 과일이나 채소와 다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닭은 반드시 밀폐하여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캠필로박터균은 아주 작은 양에도 감염될 수 있으니 위생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마늘 보관 어떻게 하세요? 조금만 방심하면 썩고 물러지고 그렇다고 다 갈아서 얼려버릴 수도 없고 참 어려운데요.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습기를 흡수해 곰팡이가 피고
싹이 나기 쉽습니다. 게다가 마늘에 생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과 사포롤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데요. 그래서 마늘을 보관할 때는 습기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마늘은 쪼개어 햇볕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바싹 말리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 바닥에 소금이나 설탕을 약 5mm 정도 깔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놓은 후 마늘을 올려두면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하여 마늘이 곰팡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마늘이 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냉장고에서 2-3주 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고, 마늘을 다져서 냉동 보관하면 오랜 기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5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보관 방법에 따라 맛과 영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토마토는 5도 이하의 온도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과육이 물러지고 당도가 떨어지며 껍질도 쭈글쭈글해지는데요. 이런 변화는 토마토가 숙성을 멈추기 때문으로 특히 1-2일 이상 냉장 보관을 하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의 섭취량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보관 시에는 15에서 18도 정도의 서늘하고 햇볕이 닿지 않는 실온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온도에서 토마토가 자연스럽게 숙성되며 맛과 질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탕을 뿌려 먹으면 비타민 B군이 파괴되므로 피하시고, 토마토의 영양소인 라이코펜도 냉장 보관 시 절반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상온 보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6번째는 양파입니다. 혹시 양파를 껍질째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양파를 껍질째 냉장고에 보관하면 습기를 흡수하여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워지고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양파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그물망에 넣어 보관하면 최대 2-3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할 때는 껍질을 제거한 후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거나 이물질을 닦아내고 랩으로 감싸 보관해야 합니다. 양파는 물로 씻은 후 보관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물이 양파 속으로 들어가 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7번째는 수박입니다. 더운 여름에 수박을 먹고 남은 것은 보통 랩에 씌워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경우 약 7일 만에 세균이 무려 3,000배나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먹고 남은 수박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많은 음식이 그렇듯이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것이 가장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냉장 보관하면 건강에 더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 1번째는 밥입니다. 갓 지은 따끈한 밥, 구수한 향기와 맛도 정말 좋은데요. 그런데 찬밥이 건강에 더 좋다는 말, 최근에 많이 들으셨죠? 밥은 90% 정도가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전분은 체내에서 빠르게 소화돼 혈당을 높이고 비만이나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냉장 보관한 밥은 저항성 전분이 생겨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냉장고에 보관한 밥은 갓 지은 밥보다 저항성 전분이 3배나 많고 냉동 보관은 전분의 변화를 막아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으므로 갓 지은 밥은 냉장실에서 최소 6시간 이상 보관하고 데워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냉장 보관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트 세일할 때 달걀 2~3판씩 사면 어떻게 보관하세요? 마트에는 냉장 보관된 계란과 실온에서 보관된 계란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걸 골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그건 유통 과정 중 계란의 손질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입 후 냉장 보관하라고 적혀 있는 계란은 세척란이고 실온에서 보관하라고 적혀 있는 계란은 비세척란인데요. 세척란의 경우에는 계란 표면에 묻은 닭똥과 이물질,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여러 세균들을 제거하기 위해 화학약품으로 한번 세척한 것을 말합니다. 계란은 표면에 자연적으로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이 존재해 외부의 미생물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계란을 세척하면 이 보호막이 제거되므로 세척된 계란은 더 이상 미생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척란은 냉장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비세척란은 자연 상태에서 보호막이 온전하여 실온에서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지만 실온에서 2~3주 이상 보관하게 되면 계란이 노화되면서 신선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계란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었을 때 실온에서 약 3주 후에는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지만 냉장 보관 시 6주 후에도 박테리아 성장은 거의 없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비세척란도 가급적이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계란을 냉장고 문에 보관하게 되면 흔들리거나 온도 변화가 잦아져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화장실은 수시로 손을 씻고 양치를 하며 청결을 유지하는 필수 공간이지만 무심코 사용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화장실에서 잘못 사용하여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건강을 망치는 화장실 용품 첫 번째는 샤워기와 수도꼭지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샤워기와 수도꼭지가 어떻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돗물이 깨끗하고 샤워하는 공간이 위생적일 거라 믿고 있지만 사실 오래된 샤워기와 수도꼭지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염소 소독을 거쳐 공급되지만 샤워기와 수도꼭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물때가 끼게 됩니다. 이 물때 속에는 다양한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위험한 것이 비결핵 항상균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샤워기에서 나오는 수증기와 함께 공기 중에 퍼져 호흡기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고 감염되면 폐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기침이나 피가 섞인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염은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더 위험한데요.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감염되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폐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샤워기와 수도꼭지의 관리는
단순히 깨끗하게 보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샤워기와 수도꼭지는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식초는 소독력이 있어 세균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 산 성분이 헤드 안에 누적된 흰 광물질을 분해시켜 줍니다. 청소 방법은 샤워기에 헤드를 분리하여 따뜻한 물에 식초를 반컵 이상 붓고 30분 이상 혹은 하룻밤 정도 담가 두시고 헌칫솔로 구멍 사이를 닦아내시면 됩니다. 세면대 수도꼭지는 비닐팩에 식초를 넣고 수도꼭지에 묶어서 수도꼭지가 잠길 정도로 따뜻한 물을 채워 30분 이상 담가 두시면 됩니다. 수도꼭지의 거름망이나 샤워기의 틈새 부분은 물때가 잘 끼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샤워기나 수도꼭지는 교체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10년 이상 된 수도꼭지에서는 세균 오염도가 공중위생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욕실은 습한 공간이기 때문에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샤워기와 수도꼭지는 단순히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구가 아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사용 중인 샤워기와 수도꼭지를 꼭 점검하시고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망치는 화장실 용품 두 번째는 샴푸입니다. 샴푸가 얼마 안 남아서 펌프로 안 나올 때면 아까워서 용기에 물을 부어 쓰곤 하는데요. 이 작은 습관이 사실은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샴푸와 같은 세정 제품은 일반적으로 화장실과 같은 습한 환경에서 사용되는데 이러한 환경은 녹농균이라는 유해세균이 번식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초록색 고름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녹농균은 주로 습기와 따뜻한 물이 있는 곳에서 증식하는데요. 샴푸통에 물을 넣으면 그 안에서 세균이 쉽게 번식하게 되고 이 세균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녹농균에 감염되면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기침, 두통, 고열,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심해지면 폐렴이나 기관지염 같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녹농균은 피부에 접촉할 경우 모낭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와 세제는 용기의 관리가 중요한데요. 리필용 세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리필을 하기 전에 용기를 깨끗이 씻고 햇볕에 말려 내부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하고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뚜껑을 잘 닫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제나 샴푸 용기의 표면도 가끔씩 소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세균 번식을 예방하기 위해 세제 용기를 정기적으로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화장실과 같이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는 사용 후에 반드시 뚜껑을 닫아 보관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위하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했던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용기 관리와 위생에 더 신경 써서 건강한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화장실 용품 세 번째는 칫솔입니다. 칫솔은 매일 입안에 직접 닿는 만큼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칫솔을 그냥 물로 간단히 씻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칫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균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본래 습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으로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인데요. 거기다 칫솔이 놓이는 위치나 사용 후 세척 방식에 따라 세균을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변기에서 나오는 세균들이 칫솔에 전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기를 사용하고 물을 내릴 때 배설물 입자가 약 25cm까지 퍼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입자들이 공기 중에서 돌아다니며 축축한 칫솔에 묻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습한 환경에서 세균이 더욱 쉽게 번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 감염학에 관한 연구에서는 칫솔에서 발견되는 세균이 변기보다 훨씬 많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칫솔모 1ml당 평균 500만 마리의 세균이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이들 중에는 대장균, 포도상구균, 녹농균,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유해 세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이 입안에 들어가면 입속의 미세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뮤탄스균 같은 세균은 혈액을 통해 심장에 영향을 미쳐 심내막염 같은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간질환,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균이 췌장으로 이동하면 인슐린 분비 세포를 파괴하고 당뇨병과 췌장암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칫솔을 어떻게 관리해야 세균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칫솔은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화장실 안은 습하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칫솔을 다른 공간에 보관하거나 적어도 화장실 내에서라도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치 후에는 칫솔을 흐르는 물에 잘 씻어 두는 것이 세균 번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뜨거운 물에 담궈 두는 것보다는 흐르는 차가운 물로 세척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 칫솔을 주기적으로 소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구강청결제나 베이킹소다를 활용해 칫솔을 소독하는 것이 좋은데요. 구강청결제에 칫솔을 30분 이상 담궈 두거나 베이킹소다를 따뜻한 물에 녹여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햇볕에 말려주면 세균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거나 번거롭다면 칫솔 살균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살균기 역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효과적으로 세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방법 외에도 칫솔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칫솔은 적어도 3개월마다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위생은 물론 양치의 효과에도 좋습니다. 칫솔 하나를 관리하는 것이 그리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칫솔의 잘못된 관리가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망치는 화장실 용품 네 번째는 변기입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변기나 세면대, 타일에 분홍색 얼룩이 생긴 걸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물때나 오염물질로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박테리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보통 습기와 따뜻한 환경, 비누 잔여물이 있는 곳에서 잘 번식하는데요. 화장실이 바로 그런 조건을 갖춘 공간입니다. 이는 변기 안쪽이나 세면대 주변, 샤워 부스와 타일 등에 자주 나타나며 분홍색 또는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피부에 상처나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감염을 일으키며 폐렴이나 수막염, 요로 감염과 결막염 등 다양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또 한번 번식하면 쉽게 없애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실 사용 후 환기를 충분히 하여 습기를 제거하고 비누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게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며 락스나 식초를 이용하여 소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화장실은 정기적인 청소와 습도 조절을 통해 세균 번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을 망치는 화장실 용품 5번째는 락스입니다. 락스는 강력한 세정력을 자랑하는 청소용품으로 주로 찌든 때나 세균 박멸에 효과적이지만 그만큼 부작용과 독성도 상당히 강해 안전한 사용이 중요합니다. 락스의 주성분인 차염소산 나트륨은 악취를 제거하고 세균을 없애는 데 탁월하지만 이 물질이 유기물과 반응하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생성되어 체내에 축적되면 DNA를 변형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락스를 자주 사용하거나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방광이나 췌장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락스에서 발생하는 염소가스를 고농도로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기침이나 흉통, 천식 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후각 상실이나 폐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도 염소가스의 흡입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락스를 사용할 때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가스 흡입을 최소화하며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창문을 열어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락스는 뜨거운 물과 섞으면 염소가스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하시고 여러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럼 락스를 대신할 안전한 청소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화장실에서 악취를 없애려면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배수구에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그 위에 식초를 부으면 뽀글뽀글 거품이 생기는데요. 몇 분 정도 기다렸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효과적으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화학용품은 안전하게 사용하고 친환경 세제를 이용하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